이번에는 실사례를 가지고 유동인구가 이렇게 없는데 장사가 될까? 눈탱이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전 시간까지 저희가 많은 이론에 대해서 많이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렸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실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좀 어떨까?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노하우들, 매수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중개인이 갖고 있으면 좋을 만한 그런 노하우들을 좀 알려주려고. 제가 지금 부동산 경력은 한 17년 정도 됐는데요.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거래한 지는 한 7,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근데 예전에 이제 가로수길이 한참 확 뜨고 어디요? 신사동 가로수길이요? 네. 아. 가로수길 이면으로 해서 뭐 세로수길이라고 뭐 생겼다고 해서 뭐 이게 왜 세로수길이냐, 그 당시에 이제 건물을 매입하셨던 분이세요. 처음에 젊은 부부가 오셔갖고 한 80억에서 100억 선에 있는 건물을 보여달라고 했거든요. 건물은 보통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3개에서 4개 정도를 추천을 하거든요. 근데 처음에 제가 딱 보여드렸는데 눈동자가 흔들리더라고요, 남성분이. 그러니까 왜 흔들린 거예요? 비싸서? 자기가 잘 아는 지역이니까 자기가 그 건물에 2층에서 한 달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가서 식사를 하셨던 거예요. 야, 이런 건물 좋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인데 그 건물이 딱 나온 거죠.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. 근데 거기서 처음에 매수자분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솔직히 처음 만났는데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 다른 건물 좀 보여달라고 해서 제가 다른 건물 한 3, 4건 정도 더 보여드렸는데 느낌이 그렇게 썩 뭐 이런 건물 좋다 뭐 이게 아니더라고요. 이미 거기에 꽂혀 있구나. 네. 근데 이제 거기 꽂혔다는 건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긴 하죠. 너무 꽂혔다고 하면 금액을 좀 높게 불러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. 근데 그거 보여줄 때는 부동산 중개사들이 보여주는 거잖아요. 그 주인이 보여주는 게 아니고. 그렇죠. 근데 그 중개사가 높게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? 보통 건물 가격을 깎기 때문에 조금 높은 금액 보여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또 이게 금액이 좀 높아져야지 매도자하고 수수료 문제도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건물 좋다라고 해서 이 건물 사주세요라고 하면은 이쪽 세계에서는 눈탱이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들키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. 그 사람도 잘한 거네요. 그렇죠. 근데 너무 티나게. 이거 내가 사고 싶었던 건데. 그 당시에 그 건물이 수년 동안 안 팔렸던 물건이에요. 그래요? 나온 지 좀 나온 지 한 3, 4년 정도 된 건물이에요. 금액이 만약에 한 50억이 나왔다.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한 55억. 금액이 점점 올라가는. 왜냐면 가로수길이 뜨고 나서 내 건물도 뜨지 않을까? 그리고 임차인의 스타일이 예전보다 이제 많이 바뀌다 보니까 금액이 계속 올라갔던 건물이에요.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그분은 자기가 잘 아는 지역. 제가 예전에도 이론 시간에 얘기해 드렸던 잘 아는 지역, 내가 살았던 곳, 자주 가는 곳, 이런 곳에 매입을 하게 되면은 훨씬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거기 딱 알맞는 거죠. 그래서 키포인트는 내가 잘 아는 곳. 그 다음에 원래 그분이 살려고 했던 금액이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금액은 85억이에요. 85억에 팔아달라고 매도자가 얘기를 해서 저희가 85억에 브리핑을 했어요.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건물이? 보여줬던 건물이? 마음에 들어 하는 건물이. 근데 그분이 이 건물 너무 비싸다. 금액을 자기는 한 81억, 82억 정도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금액 갭이 있잖아요. 근데 그 갭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건물주한테 찾아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. 왜냐면 이 건물이 원래는 그거보다 더 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으니 좀 더 깎아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금액을 내고를 하게 되면, 절충을 하게 되려면 건물주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야 돼요.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인터넷에서 매각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나마 저희한테 유리한 이 건물이 비싸다라고 하는 자료들을 저희가 PPT로 만들어갖고 건물주를 만났어요. 그 당시에도 그 건물이 가장 비쌌어요. 그 길에서. 그 세로스길이라고 하는 데에서 가장 메인이었던 건물이었거든요. 그러면 진입하자마자 딱 꺾어 들어가는 그쪽에 있나요? 네, 코너변에 있는 그런 건물이에요. 수익률도 그 당시 한 4% 정도 나왔고 수익률도 높고 건물도 괜찮았는데 가격이 좀 비싼 거죠.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건물주 입장에서 싸게 팔 이유는 없는 거고. 제가 이제 PPT 만들어갖고 간 것도 주요했지만 두 번째 키포인트는 매입할 당시가 겨울이었어요. 저번에 제가 얘기해드렸던 뜨거운 여름, 아주 추운 겨울은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이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이렇게 없는데 장사가 될까? 라고 할 그만한 추위였어요. 그 당시 2월달이었거든요. 그래서 매도자한테 금액을 얘기하기가 살 사람도 매수자도 많이 줄어들고 보통 추워지고 아니면 아주 더울 때보다 아주 추울 때가 더 문제긴 한데 추울 때 가로수길 공실 늘어난다. 이런 기사가 2013년도
뭐 2014년도 이럴 때 많이 나왔어요. 2012년도로 마찬가지고 그때 그런 기사도 첨부를 하고 PPT에다 첨부해서 주인한테 브리핑하려고 하는. 두 번째 키포인트는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 매입을 한다면 내가 좀 더 좋은 조건에 매입을 할 수 있다. 그러니까 계절적 요건은 보통 한 8월달, 7, 8월달 아니면 1, 2월달이 매수자한테는 그래도 좀 고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나마 조금 더 낫다면 겨울이에요, 여름이에요? 겨울인 것 같아요. 겨울. 예. 겨울 때 너무 춥다 보니까 대부분 안에 들어가고 밖에 나올 생각을 안 해요. 움직임이 적어지고 그렇죠. 그러니까.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건물주보다 많이 알고 있어야지 건물의 금액을 깎을 수가 있어요. 주변에 팔린 것들을 저희가 비교를 해드리는 거죠. 이 건물이 최근에 팔렸는데 최근 한 달, 두 달 내에 팔렸는데 이 건물보다 몇 프로가 적습니다. 금액이 저렴합니다. 이게 팔리려면 이 금액만큼 내려와야 됩니다. 라고 해서 설득력 있게 자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. 그리고 이 건물이 형제가 갖고 있었어요. 공유물이었어요. 공유물이었는데 네 번째는 공유물 거래를 할 때는 공유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까다로워지고 그 중에 한 명이 안 판다라고 하면은 거래가 못할 경우도 있어요. 공유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들의 입맛을 맞춰야 되는 거죠. 금액을 만약에 1억을 깎아달라고 하더라도 만약 공유자가 5명이면 개인이 2천만 원씩만 부담을 하면은 뭐 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. 또 그렇게 생각하죠.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난 싫어라고 하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. 예. 공유자고 많은 것보다는 개인이나 아니면 한 명이 결정할 수 있는 게 가장 좋고 공유자가 많다라고 하면 그 중에 가장 물건에 대해서 책임을 질 만한 사람한테 뭐 얘기를 해서 해결을 봐야 되죠.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? 그래서 1차 목표는 우선 달성을 하고 달성했다는 게 어떤 거예요? 긍정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준다고 얘기하니까 금액을 85억에서 그 밑으로 이 정도 금액은 돼야지 거래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자기도 어느 정도 수긍하면서 이제 뭐 공유자 형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라고 해서 거기서 마친 거죠.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보겠다. 그 다음 단계는 그쪽에서 이제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게 그건 이제 그 다음 편에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. 예. 괜찮은데 이제 금액 좀 내고될 수 있겠는데라고 해서 저는 융자를 알아보기 위해서 은행에 의뢰를 했죠.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알아봐야 될 게 첫 번째는 이제 내가 잘 아는 곳, 투자를 하려면 제일 아는 곳, 잘 많이 가본 곳에 투자를 하는 거고, 두 번째는 시기적으로 계절 영향 받을 때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했을 때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될 수 있다. 그때 알아보는 게 내가 좀 더 고를 수 있는 게 많다. 세 번째는 건물주보다 중개인이 더 많이 알아야지 금액 절충할 수가 있다. 네. 요거 세 가지만 저희가 참고하면 건물을 매수할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팁입니다. 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될 것 같아요? 1년에 10억씩 벌어서 5년 동안 벌었다 그러더라고요.